토트넘이 프리시즌을 시작하며 아시아 투어를 치르기 위해 일본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반응은 일본 현지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엄청났던 것이었죠. 이렇게 토트넘이 방문한 이후 일본 언론들은 자국의 축구 선수들에 대해 씁쓸한 감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일본에 등장한 손흥민의 스타성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자국 선수들과는 너무나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일본 축구의 오래전부터 최우선 과제는 바로 대한민국을 꺾고 아시아 넘버원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본 축구는 엄청난 자본과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유럽 스페인 축구의 패스 축구를 벤치마킹하고 아시아 축구 넘버원을 꿈꿨죠. 그래도 일본은 90년대부터 J리그의 성장과 함께 짧은 시간 엄청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중국처럼 헛돈을 쓰며 뻘짓하지는 않았어요. 꾸준하게 인프라에 투자를 해왔죠.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6강에 오르면서 성장하고 AFC 아시안컵에서 최다 우승, 2018 러시아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2대회 연속 16강에 오르면서 현재 아시아 랭킹 1위에 올라있죠. 그러나 이런 일본도 결국은 한국 축구계가 이뤄낸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넘어설 순 없었습니다. 일본 축구는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를 꿈꿔왔었는데요. 일본이 90년대부터 축구 팬들이 동경하고 좋아했던 리그가 바로 이탈리아 세리에 A리그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유행하던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남들과 다르고 스페셜한 선수를 판타지스타라고 불려졌었죠. 90년대 세리에 A를 지켜보던 축구 팬들과 일본 축구 선수들은 로베르토 바조와 2000년대 델피에로와 토티 등 백넘버 10번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최고 스타 선수들을 보면 나카타이데 토시, 혼다 케이스케, 카가와 신지 등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들이 많았죠. 그만큼 일본에선 판타지스타라고 칭할 만한 세계적인 스타가 일본 축구계에 등장하기를 지금껏 바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본 언론의 호들갑은 늘 이목을 집중시켜왔죠. 조금만 눈에 띄거나 활약을 보였다고 하면 괴물 공격수 등장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쏟아졌고, 이런 주목받는 유망주에게 국가적인 부담감으로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일본 축구계와 언론들은 집착스럽게 한 명의 선수를 띄워주고 후원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한 축구 만화를 보면 누가 연상되는지 보이시나요? 세리에 A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공격수 판타지스타를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판타지스타를 월드클래스 선수를 바라는 마음인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본에서도 지난해 자국민이 열광할 만한 재능 있는 선수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턴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인데요. 22-23 시즌 전반기에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일본의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일본 언론들은 미토마가 이적한 지 반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아스날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는 루머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호들갑 떨던 많은 선수들이 그래왔듯 미토마는 후반기부터 힘이 빠지며 활약도가 떨어지고 지난 시즌은 부상 악재까지 겹치면서 아쉬움을 삼켰죠. 루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쏙 사라졌네요. 1년 정도 전에만 해도 손흥민의 대항마로 내세웠던 미토마인데 상황이 바뀌자 이번엔 쿠보타 케우사 선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쿠보는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며 절친으로 유명하죠. 이런 쿠보가 최근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언론들도 앞다퉈 쿠보 이적 뉴스를 다루니 일본 팬들은 이번에야말로 일본의 공격수가 빅클럽으로 진출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사의 루머성 근원지는 전부 일본 스포츠 매체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고 공신력이 있는 스포츠 기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쿠보의 리버풀 이적설이 허상에 가깝다며 일본 언론에서만 소문이 무성할 뿐이고, 리버풀의 관계자 레알 소시에다드 현직 기자들과 실제 접촉해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일본의 현지 스포츠 기자가 로마노의 정보는 틀렸다며 반박하고 나서 유럽의 공신력 있는 기자와 일본의 이름 모를 무명의 기자가 맞붙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최근 레알 소시에다드 보드지는 리버풀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직접 발언을 하자 그동안의 루머가 전부 일본 스포츠 기자들이 언론 플레이한 것이라는 게 밝혀져 버렸네요. 이 부끄러움은 쿠보 선수와 일본 팬들의 몫이 돼버린 거죠. 손흥민 같은 선수는 일본 축구 팬들에겐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손흥민을 향해 질투의 기사를 많이 쏟아내는 그들이지만 정작 그를 소개할 땐 아시아 선수 첫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 선수라고 소개하는 장면이나 일본의 인터넷 댓글에서도 손흥민만큼은 인정하는 댓글들을 보면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보유한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보입니다. 거기다 성품까지 완벽하니 일본 팬들 입장에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네요. 일본 최고의 야구 스타가 누구냐고 하면 당연히 오타니 휴에이 선수를 떠올릴 것인데요. 오타니 선수가 많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 역시 뛰어난 실력은 기본이고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가 대단하는 겁니다. 사생활이 있어 모난 점이 없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며 매일 야구에만 미쳐있고 프로다운 태도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LA에서 현대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는 모습까지
일본 내에서도 여타 다른 스포츠 선수들과는 격이 다른 존재가 된 이유입니다. 올해 초 LA 다저스가 서울에서 개막전을 치르며 화제가 된 오타니 선수의 한국에서의 인기 역시 대단했었죠. 한국 사람들이 올바른 인성의 완벽한 야구 선수인 오타니 선수에게 열광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축구계의 오타니라고 보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똑같이 환호하는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많은 호감을 사고 있는 축구 선수이고 또 손흥민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선수들마저 유럽 진출을 하는 수혜를 입고 있을 정도니까요. 최근 성폭행 사건 등 일본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 몇몇이 도덕적으로 결함을 보이며 사건 사고를 터뜨릴 때마다 손흥민의 언행이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1월 AFC 아시안컵이 열릴 당시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대표팀에 차출된 아스날의 토미야스 선수와 일본의 미래 쿠보 다케우사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죠. 한창 시즌 중에 대표팀에 차출한 게 불만이었고 쿠보는 본인에게 주급을 주는 구단은 따로 있다면서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생활해온 쿠보 같은 경우 가치관이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중요시해야 하는 대표 선수가 애국심이 없어 보이는 발언인 것이었죠. 한국 대표팀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마음이었을까? 쿠보 선수는 국가를 향해 반기를 든 발언을 했다며 순식간에 국민 역적이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시안컵 대회 도중 이토 주냐는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표팀에서 하차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일어나자 일본 언론들과 매체들이 어린 시절부터 감싸주며 키워버릇이 잘못 들었다며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비판을 받았네요. 그러나 이 당시 손흥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시즌 도중 피곤한 상태이지만 국가를 위해 대표한다는 마음은 영광스럽다는 모습을 보여 일본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 멋있었죠. 일본인들이 손흥민에게 또 한 번 큰 감명을 받은 건 아시안컵에서 탁구 게이트 사건으로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 유명해진 일화죠. 사건 이후 본인을 찾아와준 이강인 선수와 다시 SNS로 사진을 찍어 남기며 국가대표팀이 분열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한국 축구의 미래인 이강인을 위해 용서해준 모습은 이런 품격 있는 모습에 일본 팬들조차 박수를 보냈을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손흥민은 플레이 스타일과 골, 외모와 실력, 인성까지 인정하게 되며 일본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이번 토트넘의 방문에 엄청난 환호와 함께 손흥민을 찾으려 공항까지 마중 나온 일본 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턴 역시 일본인 선수 미토마가 뛰고 있으니 이번 프리시즌 일본을 방문했는데 자국 선수이자 대표팀 선수이기도 한데도 조촐하게 브라이턴의 입국을 마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 언론은 압적으로 스타성에서 차이가 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일본 대표팀의 수준은 아시아 피파 랭킹 1위로 수많은 유럽파 등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 스타 선수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판타지 스타를 키워내려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최고의 판타지 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선수는 오직 손흥민 한 명뿐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이번 방문으로 일본의 주최 측은 손흥민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빗셀고베와의 친정 경기 티켓이 올매진으로 각종 기업들의 스폰과 광고들이 붙어 주최 측이 토트넘에게 지불한 200억의 계약금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번 프리시즌은 사실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 대회로 인해 많은 주전급 선수들이 불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냈다고 하니 손흥민의 스타성 상업적 효과는 엄청나다는 게 보이네요. 일본의 주최 측이 이 정도 돈맛을 보자 내년 프리시즌에도 손흥민과 토트넘을 부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죠. 내년 시즌에도 온다면 이번에는 비용의 2,2천만 파운드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이적해버린다면 모든 계약은 무효로 돌아간다는 추가 조항 옵션을 넣어뒀다고 하는데 그만큼 손흥민 한 명의 영향력이 토트넘이라는 구단 전체에 미치는 걸 볼 수 있네요. 혹여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런 옵션 조항을 넣는 걸 보면 손흥민을 다시 부르고 싶은 일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계약이니 2년 이상 재계약이니 말이 많더니 정작 아직까지 재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련한 레비 회장이 결국 손흥민을 비싸게 팔려고 눈치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떠난다면 월드클래스급 선수가 없어지는 토트넘에서의 매출이 궁금해지네요. 일본 투어를 마친 토트넘은 한국으로 입국했죠. 국내 팬들의 엄청난 반응이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